혹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 구글처럼 똑똑하고 빠른 검색 기능을 직접 넣어보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보통 많은 분들이 간단하게 like 검색으로 시작하는데 금방 한계에 부딪히곤 하죠. 그래서 오늘은 포스트그레스 안에 숨겨져 있던 정말 강력한 기능, 바로 이 전문 검색을 활용해서요, 우리가 만드는 영화 추천 서비스를 한 단계, 아니 몇 단계는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좀 답답했던 검색 기능을 어떻게 똑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걸어갈 길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쓰는 단순 검색이 뭐가 문제인지부터 확실하게 짚어보고요. 그 다음엔 포스트그레스가 어떻게 텍스트를 이해하게 되는지 그 원리를 파헤쳐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스마트하게 검색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법, 또 수많은 결과 중에서 사용자가 딱 원하는 걸 보여주는 순위 매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눈 깜짝할 사이에 해내는 속도의 비밀까지 차근차근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잖아요. 그쵸? 쇼핑몰에서 분명 파란 셔츠를 검색했는데 결과에는 뜬금없이 파란색이 들어간 바지나 심지어 셔츠 모양 장난감 같은 게 잔뜩 나오는 그런 답답한 상황 말이에요. 바로 이게 단순 검색이 가진 명확한 한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에 단순 검색, 그러니까 like를 쓰면요, 트래블이랑 트래블링을 그냥 완전히 다른 단어로 취급해버려요. 하지만 오른쪽의 전문 검색은 이 둘이 결국 여행하다라는 같은 뿌리를 가졌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문 검색은 어떤 결과가 사용자가 진짜 원했던 검색어에 더 가까운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가장 관련 있는 순서대로 결과를 쭈락 정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아니,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무슨 인공지능도 아니고 대체 어떻게 사람처럼 언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걸까요?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비밀은요, 아주 영리하게 설계된 두 단계 처리 과정에 숨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뭐랄까 마치 훌륭한 셰프가 요리 재료를 손질하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첫 번째 단계, 토큰화는 문장이라는 커다란 재료를 단어라는 작은 조각으로 착착 잘게 써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정규화에서는 이 조각들에서 A나 더처럼 별 의미 없는 부분, 즉 불용어는 싹 버리고 단어의 핵심만, 즉 어휘소만 깔끔하게 추출해내는 거죠. 바로 이 어휘소라는 개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마법의 열쇠입니다. 이게 있으니까 사용자가 traveling이라고 검색하든 travels라고 검색하든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그 단어들의 진짜 근본 의미인 travel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사용자가 어떤 단어를 쓰든 상관없이 훨씬 더 정확하고 폭넓은 검색 결과를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표를 보면 과정이 한눈에 보입니다. Explorers are traveling이라는 문장이 딱 들어오면요, 먼저 R처럼 문법적으로만 필요하고 의미는 없는 불용어는 그냥 샥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Explorers나 traveling 같은 단어들은 각각 그 핵심 의미인 explore와 travel로 변환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의미 있는 알맹이들만 남겨서 검색의 정확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포스트그레스가 글을 읽을 줄 알게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한 내용을 잘 저장해 두고 또 필요할 때 아주 똑똑하게 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이제부터 우리는 영화 줄거리를 그냥 일반 텍스트로 저장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방금 앞에서 정성껏 다듬은 어휘소들과 그 단어들이 원래 문장에서 어디에 있었는지 위치 정보까지 꾹꾹 눌러 담은 TS 벡터라는 특별한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할 거예요. 이건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오직 검색만을 위해 완벽하게 최적화된 스마트 데이터인 셈이죠. 자, 스마트 데이터가 준비됐으니까 이제는 질문도 스마트하게 던져야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티스 퀘리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도 우리가 저장한 데이터와 똑같은 방식으로 어휘소로 변환하고요. 거기에 그리고나 또는 같은 논리 연산자를 더해서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한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이 만나는 순간 바로 이 에페페라는 좀 신기하게 생긴 연산자를 통해서 진짜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기호가
바로 우리가 공들여 준비한 스마트 데이터와 사용자의 스마트 질문을 이어주는 아주 강력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복잡한 변환 과정을 우리가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테이블에 딱 한 줄만 추가해두면요. 새로운 영화 데이터가 들어오거나 줄거리가 바뀔 때마다 데이터베이스가 알아서 이티스 벡터를 최신 상태로 착착 만들어주고 관리해줘요. 완전 자동이죠. 정말 편하지 않나요? 자, 이제 검색은 됩니다. 아주 잘 돼요. 그런데 결과가 수십, 수백 개가 그냥 아무 순서 없이 뒤죽박죽 섞여 나온다면 어떨까요? 사용자는 아마 스크롤을 몇 번 내려보다가 자기가 원하는 걸 못 찾고 바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가장 관련성 높은 결과를 맨 위로 착 올려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영화 서비스로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사용자가 유령에 대한 영화를 찾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결과 좀 보세요. 황당하죠? 아니, 유령을 검색했는데 왜 뱀파이어 영화가 1등이죠? 그냥 영화 설명 어딘가에 유령이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맨 위에 올라온 거예요. 정작 우리가 기대했던 제목부터 유령인 영화, 사랑과 영원, 고스트는 저기 한참 아래 순위에 묻혀버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절대 아니죠. 하지만 TS 랭카라는 이 마법 같은 함수 하나를 딱 추가하는 순간 보세요. 결과가 완전히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목에 고스트가 들어간 영화들이 정확히 최상단에 자리 잡고 있죠. 이 함수는 검색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또 얼마나 중요한 위치, 예를 들면 제목에 나오는지를 종합적으로 계상해서 점수를 매겨주기 때문에 이렇게 똑똑한 정렬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검색을 더 섬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전문가의 팁인데요. setWeight라는 함수를 써서 포스트그리스에게 야, 영화 설명에 나오는 단어보다 제목에 나오는 단어의 가중치를 훨씬 더 많이 줘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관련성 순위가 훨씬 더 정확해지겠죠? 이건 정말 판도를 바꾸는 기술이에요.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검색은 아주 똑똑하고 결과도 정말 만족스러워요. 근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 남은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속도죠. 사용자가 검색 버튼을 누르고 커피 한 잔 타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소용없잖아요? 이 모든 걸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게 만드는 비밀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덱스가 없는 상태는요, 비유하자면 거대한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찾는데 책꽂이에 꼽힌 모든 책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 장 한 장 다 넘겨보는 거랑 똑같아요. 영화가 몇천 개만 돼도 이 방식은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15m초도 사실은 데이터가 적어서 그렇지 실제 서비스에서는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문 검색에 특화된 GIN 인덱스라는 걸 딱 만들어주면 숫자를 보세요. 15m초가 걸리던 검색이 0.15m초로 줄었습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요? 무려 100배 이상 빨라진 겁니다. 이건 마치 도서관에 잘 정리된 색인 카드가 생겨서 원하는 책을 그냥 바로 찾아내는 것과 같아요. 사용자는 검색 버튼을 누르는 거에 동시에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덱싱의 엄청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상황에 완벽한 만능 인덱스는 없다는 거예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영화 서비스처럼 데이터가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바뀌고 대신 압도적인 검색 속도가 중요한 경우에는 GIN 인덱스가 최고입니다. 반면에 데이터가 정말 수시로 바뀌는 환경이라면 업데이트가 더 빠른 GIST 인덱스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죠. 상황에 맞는 최적의 도구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사실은 단순한 데이터 창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이미 언어를 이해하고 관련성을 판단하며 빛의 속도로 결과를 제공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검색 엔진이 잠자고 있었던 거죠. 이제 여러분은 그 힘을 깨우는 법을 아셨습니다. 자, 이 강력한 힘으로 어떤 놀라운 기능을 만들어 보시겠어요?